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탁상 행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신천 재해 예방 사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태풍 댐빙과 볼라벤의 영향으로 의신 창포 마을이 침수가 되면서 기사화됐고, 그런 영향으로 아마 이 의신천과 몇 군데 하천이 자연재해 예방 사업으로 지정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업 목적이 하천 연안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 설계 실시라고 되어 있듯이, 가장 큰 목적은 농토 및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간 약 3.6km 10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이 농지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자, 단순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뚝과 오른쪽 뚝, 그리고 이 옥대 취입보가 있는 이 곳을 보시면은 이 취입보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이 뚝이 10m가 되든 100m가 되든 이 공간이 있는 한 밑빠진 독이죠. 여기는 무너진 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하천에 범람을 하지 않더라도 이곳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넘쳐 이 농지를 침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배수가 되려면 배수 지역은 이런 농지보다 배수로가 낮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천 준설이었는데, 하천 준설은 그닥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하천이 조금만 물이 많이 차도 오른쪽에 있는 농지에 있는 물은 이 하천으로 절대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배수로, 하천으로 빠지는 배수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저 끝단에는 이 수위가 높아지면 이 압력에 의해서 막히는 이 관문이 하나 있어요. 밀폐되는 개폐형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하천 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농지에 있는 물이 빠지는 것을 막는, 원래 목적은 하천물이 농기로 역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만, 하천물이 역류 안 되면 농기에 있는 물도 하천으로 안 빠지겠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지금 넘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먼저 하는데, 이것은 조족지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지역 특성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지역들은, 여기가 농지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저 아래 도목이 방조제 때문인데, 방조제를 막아서 바닷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농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곳이 다 바다였습니다, 과거에.
바다를 막아서 농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다시피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 아니면 뚝이 무너지면 바닷물은 당연히 이쪽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저 바닷물이 항상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빠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졌을 때는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홍수가 졌을 때 가장 큰 문제인데, 홍수가 졌는데 거기에 바다 수위까지 높아졌다, 바다가 만조다, 이러면 이게 최악인 상황이죠. 이 하천을 아무리 넓히고 높인다 한들 결국에 저 끝단에서는 이 하천물과 농지에 있는 물들은 다 한 곳에 모입니다. 그 물들은 바다를 못 빠져나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차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침수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하천 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재해 예방이라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한 목적성, 필수 불가결한가, 시급한가, 그리고 이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옳은가, 면밀히 따져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업,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사업. 주민들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마음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십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래 저 앞에 산으로 갈 수 있는 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앞에도 많은 농지가 있었는데 침수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 다 아마 매입을 해서 하천으로 편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하나도 없어졌는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이게 그 자료인데, 지금 산 밑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저 부분인데, 이렇게 산 밑에 농지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기를 통해서 산으로 접근성이 좋았죠. 그런데 전부 없애버리고 아예 다리까지 없애버리는 바람에 초점이 안 맞습니다. 다리를 없애버려 가지고 저 산 소유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처음에 주민 설명할 때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계셔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표시나는데, 여기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세월교를 철거하고 재가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당시에도 주장을 하신 분이 계셔요. 주민 설명회 할 당시에 이렇게. 그런데 결국 안 받아들여졌고, 공사는 작년 12월 30일자로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에 불필요한 거 하나, 저 다리는 안 만들어지면서 이런 나무는 또 심었더라고요. 이 나무를 심은 간격을 제가 보면은, 자, 1, 2, 3, 4, 5, 6, 뭐 한 7m, 6m, 6, 7m 정도 됩니다. 간격이 6, 7m 간격으로 3.6kg를 만약에 심었다고 하면, 이 나무가 약 500그루 되나요? 계산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에 10만원씩 잡아도 500그루면 5천만원입니까? 5천만원으로 다리는 못 만들지언정 적어도 어떤 시설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근원적으로는 탁상 행정을 통해서 아무 실효성도 없는 이런 하천 정비 사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가 과연 살아나나,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좁은 이런 수로가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여기는 호수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만 단절된 구간이 아까 보셨다시피 취수보 밑에하고 취수보 위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기들이 왕래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가뭄이 들면 이 하천 물은 말라요. 물론 이 취수보 있는 데는 물이 고이니까 여기는 있겠습니다만, 저 아래쪽,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또 그런 특성을 가진 물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서 상류로 올라오고 또 하류로 내려가고 바다로도 가고 하는데, 그런 통로가 막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튼 탁상 행정의 끝판왕 정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농지가 침수가 안 돼야 되는데, 침수 안 되려고 하는 이 사업이 하천만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 길도 콘크리트 포장해서 좋기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높이가 한 3, 4m? 3, 4m, 3m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농기계나 뭐 차량이 추락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뚝이 높아진다고 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똑같이 높여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낮춰놨습니까? 도대체 이 공사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한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신천 하천 제2방 사업 준공 현장에서 진도 포커스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도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어도. 어도 만드는데도 별도의 설계와 예산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입니다. 이것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고기가 다니겠습니까? 가다가 죽겠죠. 이 돌 사이를 어떻게 다닙니까? 예, 현실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는 이상입니다.